안녕하세요, 어르신. 요즘 평안하신지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늘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오늘 어르신의 활기찬 매일을 위해 참 중요하고 또 도움이 될 만한 건강 이야기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게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차분히 설명해 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잠시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오늘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힘의 원천이 되는 단백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왜 더 중요해지고 또 어떻게 챙겨 드시는 것이 좋은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흔히들 나이 드니 기운 없고 여기저기 쑤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곤 하죠. 물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몸의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근육은 40대 무렵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근육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군요. 그런데 이게 그냥 힘이 좀 없어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건가요? 맞습니다. 단순히 팔다리에 힘이 좀 빠지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 몸 전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근육이 약해지면 작은 턱에도 쉽게 휘청거리거나 넘어질 수 있죠. 어르신들께 낙상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넘어지셔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근육 감소가 낙상 위험을 높이는군요. 또 다른 영향도 있나요? 네. 혈당 조절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가 섭취한 당분을 저장하는 창고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육량이 줄면 이 창고가 작아져서 혈당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관리가 더 힘들어지거나 없던 당뇨병이 생길 위험도 커질 수 있어요. 근육이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또 기초대사량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도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쓰는 양이 있는데 근육이 줄면 이 기초대사량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과 똑같이 드셔도 살이 더 쉽게 찔 수 있고요. 특히 배둘레가 늘어나는 복부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전반적인 활력을 떨어뜨리고 몸을 무겁게 만들 수 있죠. 결국 근육이 줄어드는 걸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내버려두면 넘어지기 쉽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지고 살도 더 찌기 쉬워지는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잘 챙겨 드셔서 근육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의 호르몬 변화로 근육 감소가 더 빨라질 수 있고요. 남성분들도 50대가 넘어가면서 비슷한 변화를 겪을 수 있으니 이 시기부터는 더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네,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몸의 기둥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럼 이 중요한 단백질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고 또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생각보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어르신 몸무게 1kg당 1g의 단백질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시라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만약 근육을 좀 더 늘리고 싶으시거나 활동량이 많으시다면 몸무게 1kg당 1.2g 정도, 그러니까 60kg이시면 약 72g까지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몸무게 숫자 만점 g으로 먹는다. 이거 기억하기 좋네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흔히 오늘 소고기 100g 구워 먹었으니 단백질 100g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나 돼지고기 100g에는 실제 단백질이 약 20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죠? 나머지는 수분, 지방 등 다른 성분들이죠. 달걀 하나에는 단백질이 약 6g 정도 들어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하루에 60g의 단백질을 채우려면 고기로는 300g, 달걀로는 10개 정도를 먹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이야, 생각보다 정말 많은 양인데요. 매일 이렇게 챙겨 먹기가 쉽지는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단백질을 부족하게 섭취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먹는다고 해서 그걸 다 흡수하지 못합니다.
저녁 식사 때 하루치 단백질을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군요. 그럼 어떻게 나눠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3끼 식사에 꾸준히 단백질 식품을 챙겨 두시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도 조금 보충해 주시면 더 좋고요.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손바닥 절반 정도 크기의 생선이나 고기 또는 달걀 1, 2개, 두부 반모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거죠. 이렇게 나눠 드시면 우리 몸이 단백질을 더 잘 흡수해서 근육을 만드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하, 새끼 식사에 골고루 나눠서 그리고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건 왜 그런가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밤에 자는 동안에는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몸은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조금씩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우리 몸에 단백질이 가장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때 단백질을 보충해주면 근육 손실을 막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에 달걀 하나라도 꼭 추가해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참 좋습니다. 아, 아침에 단백질을 꼭 챙겨야겠네요. 혹시 단백질 흡수를 더 잘 되게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음식을 드실 때 꼭꼭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게 부숴주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둘째,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선구이를 드실 때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쌈채소를 곁들이는 거죠. 셋째,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잘 쓰이려면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한 6잔에서 8잔 정도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네네. 씹는 것, 비타민C, 그리고 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도 빼놓을 수 없겠죠?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이고 운동은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와 같습니다. 재료만 있고 신호가 없으면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죠.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걷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 가벼운 아령 들기 같은 꾸준한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이런 활동 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을 키우는 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단백질은 몸무게 1kg당 1g 정도를 목표로 한 번에 몰아먹지 말고 세 끼에 나누어서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고 아침 식사를 꼭 챙기고 천천히 씹어 먹고 물도 충분히 마시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일 텐데요. 어떤 음식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어르신들께서 기운 없을 때 흔히 소고기를 떠올리시는데 소고기가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소고기도 물론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영양가도 높고요. 하지만 최고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단백질을 얼마나 잘 흡수해서 사용하느냐, 즉 흡수율 면에서 볼 때 더 효율적인 선택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고기보다 흡수율이 더 좋은 게 있다고요? 그게 뭔가요? 바로 생선입니다. 생선이요? 네,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소고기의 단백질 흡수율보다 생선의 단백질 흡수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연구마다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등푸른 생선이나 힐살 생선 모두 우리 몸에서 아주 잘 활용되는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와, 생선이 소고기보다 흡수율이 더 좋다니 이건 저도 미처 몰랐던 사실이네요. 정말 의외인데요. 네, 저도 처음엔 좀 그랬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생선이 소고기보다 가격도 저렴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생선에는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산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흡수율도 높고 다른 좋은 성분까지 있다니 이야, 생선을 다시 봐야겠네요. 그렇죠. 일부 연구에서는 꾸준히 생선을 섭취한 어르신들이 근육량 유지나 관절 건강 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단백질 섭취를 위해 생선을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는 것은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생선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종류도 많잖아요. 종류는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도 좋고 조기, 갈치, 동태 같은 흰살 생선도 좋습니다. 제철에 나는 신선한 생선을 번갈아 드시는 것이 영양적으로도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리법은 기름에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굽거나
조림 형태로 드시는 것이 영양소 손실도 적고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굽거나 조림으로. 네, 기억하겠습니다. 매일 먹는 게 좋을까요? 매일 드시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종류를 바꿔가며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 몸도 가끔은 휴식이 필요하니까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고등어구이, 수요일에는 동태찌개, 금요일에는 삼치조림 이런 식으로 식단의 변화를 주시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생선이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생선 말고 우리가 잘 몰랐던 의외의 고단백 식품도 있을까요? 그럼요. 몇 가지 추천해 드릴 만한 식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태나 먹태입니다. 명태를 말린 거죠. 이게 생각보다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100g당 단백질 함량이 소고기나 돼지고기보다 훨씬 높아요.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날아가고 단백질이 농축되기 때문인데요. 황태국이나 찜, 구이 등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염분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조리 시 간을 약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태가 그렇게 단백질이 많군요. 국으로 끓여 먹으면 속도 편하고 좋겠네요.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릭 요거트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훨씬 되직하고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습니다. 보통 100g당 10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죠. 칼슘도 풍부하고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도 많아서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드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다만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제품으로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이나 견과류를 조금 곁들여 드시면 더욱 맛있고 영양가 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릭 요거트 요즘 많이 보이던데 단백질이 그렇게 많군요. 간편하게 먹기 좋겠어요. 그리고 달걀을 빼놓을 수 없죠. 달걀은 워낙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조리법도 다양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춘 아주 훌륭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하루에 한두 개 정도 꾸준히 드시면 단백질 보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삶거나 찌거나 프라이로 드셔도 좋고 국이나 찌개에 풀어 드셔도고요. 역시 달걀은 기본이면서도 참 좋은 식품이네요. 그럼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는 어떤 게 좋을까요? 콩이나 두부가 대표적입니다. 콩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식이섬유와 다른 좋은 영양소들도 풍부합니다. 밥에 콩을 넣어 드시거나 두부를 자주 드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두부는 특히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영양균형 면에서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황태, 그릭 요거트, 달걀, 그리고 콩과 두부까지. 이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좋은 단백질 식품들이 참 많네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식품을 통해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끼에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네, 이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감이 잡힙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섭취할 때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건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콩팥, 즉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져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니 이건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콩팥 건강을 위해서라도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하군요. 네. 둘째, 앞서 강조했지만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가벼운 근력 운동이나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쓰일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은 신장 부담을 덜어주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씹는 게 어려운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한 번에 드시는 양을 줄이고 대신 더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기나 생선을 드실 때는 질긴 부위보다는 부드러운 살코기 위주로 선택하시고 찜이나 국처럼 부드럽게 조리된 형태로 드시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두부나 달걀찜, 순두부, 부드러운 생선살, 앞서 말씀드린 그릭 요거트 등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잘게 잘라 드시거나 필요하다면 살짝 갈아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어르신 개개인의 건강 상태나 씹는 능력에 맞춰서 종류와 형태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밥이나 다른 반찬을 너무 안 드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그러니까 밥, 빵, 면 같은 것들이요. 이게 우리가 힘을 내는 주 에너지원이고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저장되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통해 비타민과 무기질,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결국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치기보다는 골고루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단백질 이야기. 정말 귀한 정보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지키고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하며 몸무게 1kg당 1g을 목표로 삼되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새끼 식사와 간식으로 나눠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 네, 그리고 흔히 생각하는 소고기 외에도 흡수율이 좋은 생선이나 의외로 단백질 함량이 높은 황태, 간편한 그릭 요거트나 달걀,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인 콩과 두부 등 다양한 식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와 함께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전체적인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당장 모두 실천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내일 아침 식탁에 달걀 하나를 더 올려보시거나 오후에 출출할 때 과자 대신 그릭 요거트를 한번 드셔보는 거죠. 그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쌓이면 분명 어르신의 몸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날 겁니다. 조금 더 가벼워진 걸음걸이, 이전보다 활기찬 하루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처럼 어르신께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가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부담은 갖지 마시고 괜찮으시다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이나 좋아요 버튼을 한번 살짝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격려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건강 정보가 필요한 다른 어르신들께 알려주시는 것도 저희에게는 큰 기쁨이고요. 네, 어르신께서 보내주시는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어르신, 부디들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